배당 ETF에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적용 안 됩니다. 개별주만 해당이에요. 요즘 유튜브에서 배당 ETF 3중 혜택이라는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분리과세에 밸류업에 ISA까지 세 개가 겹치니까 황금 구조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구조에 결정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오류를 모르면 절세 전략 자체가 틀어져요. 끝까지 보시면 2026년 세법 기준으로 진짜 작동하는 절세 구조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배당 ETF 관련 영상 보면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3중 혜택, 분리과세, 밸류업, ISA. 이 세 개가 동시에 작동하니까 지금이 배당 투자 황금기라는 거예요. 마치 3중 방어막처럼 세금도 줄이고 기업도 배당 늘리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는 구조라는 건데요. 일단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분리과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3년 한시 적용이에요. 원래 배당 소득이 많으면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세금을 매기거든요. 이걸 종합과세라고 하는데 이자랑 배당 합쳐서 연간 2천만 원 넘으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세율이에요. 종합과세에 들어가면 최고 세율이 49.5%까지 올라가요. 거의 반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배당 많이 받아봤자 세금으로 다 나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고액 배당 투자자들은 배당을 늘리고 싶어도 세금이 발목을 잡았어요. 근데 분리과세가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다른 소득이랑 합치지 않고 배당 소득만 따로 세금을 매기거든요. 세율도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요. 2천만 원 이하는 15.4%, 2천만 원 넘으면 22%, 3억 넘으면 27.5%예요. 종합과세 최고 세율 49.5%랑 비교하면 확실히 낮죠? 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체감 차이가 크겠죠? 단, 아무 기업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고배당 기업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 돈 중에 주주한테 돌려주는 비율, 이걸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40% 이상이어야 해요. 아니면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이거나요.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 상장사가 전체의 45%예요. 전년 대비 약 2배로 늘었어요. 기업들이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확실히 생긴 거죠. 두 번째, 밸류업. 2024년 2월에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에요. 한국 주식시장이 왜 저평가됐느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잖아요. 그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낮은 주주 환원율이었거든요. 기업이 돈을 벌어도 주주한테 안 돌려주니까 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밸류업은 이걸 바꾸겠다는 정책이에요. 기업들한테 주주 환원 계획을 공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상법 개정까지 겹쳤어요. 원래 이사는 회사에만 충실하면 됐거든요. 근데 개정 후에는 주주 전체의 이익까지 챙겨야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사주 소각도 의무화됐고요. 올해 1분기만 해도 자사주 소각 규모가 시장가 기준 20조 원을 넘겼어요. 비슷한 정책을 먼저 시행한 일본을 보면요. 도쿄증권거래소가 2023년부터 저평가 기업의 개선 계획을 내라고 했더니 니케이 지수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한국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효과가 나타나고 있냐고요? 숫자로 보면요. 4대 금융지주가 주주 환원율 50%를 돌파했어요. KB금융이 52.4%, 신한금융이 50.2%예요.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주주한테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KB금융은 배당이 전년 대비 약 2배 늘었어요. 하나금융도 총 현금 배당이 10% 증가했고요. 2025년 상장사 전체로 봐도 현금 배당 총액이 전년보다 15에서 16% 늘었어요. 배당을 확대한 기업도 절반이 넘습니다. 세 번째, ISA.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라는 건데요. 이건 국가에서 만들어준 절세 통장이라고 보면 돼요. 이 계좌 안에서 투자하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올해부터 그 비과세 한도가 확 올랐어요. 일반형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고 총 한도는 1억 원이에요.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이 생겨도 일반 계좌에서 15.4% 내는 것과 달리 9.9%만 내면 돼요. 세율 차이가 꽤 크죠. 예를 들어 1억 원 투자해서 배당금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이 약 77만 원이에요. ISA에서는 비과세 한도 아니니까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분리과세로 세금 부담이 줄고 밸류업으로 기업들이 앞다투어 배당을 늘리고 ISA로 비과세 혜택까지 받는다. 3중 방어막이 완성된 것처럼 보여요. 황금 구조 맞아 보이죠? 이 세 개가 겹치니까 배당 ETF에 돈이 몰리는 것도 당연해 보이죠. 실제로 국내 배당 ETF 자금 유입이 1년 만에 10배가 됐어요. 2,700억 원에서 2.7조 원으로 뛴 거예요.
근데요, 이 삼중 방어막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세 겹으로 완벽해 보이는데 솔직히 이렇게 좋을 수만 있을까요? 뭔가 빠진 게 있지 않을까요? 이 세 개가 진짜 배당 ETF에 다 적용되는 건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분리과세가 ETF에 적용되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기준으로 ETF 분배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펀드 수익도 마찬가지고 리츠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개별 상장 기업이 직접 주는 현금 배당만 해당돼요. 이게 왜 그런지 구조를 뜯어보면요. 분리과세가 적용되려면 그 기업이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잖아요.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아니면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넘게 올리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근데 ETF는 기업이 아니에요. ETF는 여러 기업의 배당을 모아서 투자자한테 다시 나눠주는 구조거든요. 쉽게 말하면 배당금을 받아서 재지급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고배당 기업 판정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판정 대상이 아니니까 분리과세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뭔 상황이냐면요. 아까 삼중 방어막이라고 했잖아요. 분리과세, 밸류업, ISA 이 세 개가 겹치니까 황금 구조라고 했는데 근데 그 삼중 방어막 중 하나는 내 방어막이 아니었던 거예요. 옆집 방어막이었던 겁니다. 개별 주식을 직접 사서 배당을 받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혜택을 ETF 투자자도 똑같이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류를 모르고 절세 전략을 짰으면 세금 계산 자체가 틀어지거든요. 분리과세로 세율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투자 규모를 정했는데 실제로는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거니까요. 전략의 전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ISA 계좌요. 유튜브에서 ISA에 넣으면 비과세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ISA는 완전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이용 구조예요. 뭐냐면 세금을 지금 당장 안 내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겁니다. 만기가 되면 그때까지 번 것과 잃은 것을 다 합쳐서 계산해요. 그래서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9.9%를 과세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올랐어요. 일반형이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이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한도가 커진 건 분명히 좋은 변화예요. 하지만 한도를 넘어서는 순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완전 비과세라는 건 틀린 말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1억을 투자해서 배당률이 5%라고 치면 배당이 500만 원이에요. 일반 계좌에서는 이 500만 원에 15.4%를 떼니까 세금이 약 77만 원 나갑니다. ISA 일반형이면 비과세 한도 500만 원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 경우엔 세금이 0원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ISA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투자금이 1억보다 크거나 배당률이 5%보다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과세 한도 500만 원을 넘는 부분에는 9.9%가 붙어요. 일반 계좌의 15.4%보다는 낮습니다. 확실히 유리해요. 하지만 비과세는 아닌 거죠.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삼중 혜택이라고 불리던 것 중에 ETF 투자자한테 직접 적용되는 건 뭐가 있느냐? 밸류업은 간접적으로 작동해요. 밸류업 덕분에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늘리고 있고 그 기업들이 ETF 안에 편입돼 있으니까 ETF 성과에 반영되는 거죠. 직접 혜택은 아니지만 흐름은 타고 있는 겁니다. ISA는 직접 적용됩니다. ISA 계좌 안에서 ETF를 사면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 한도 안에서는 세금이 0원이고 넘더라도 9.9%로 일반 계좌보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분리과세는요? 이건 개별주 투자자 전용이에요. ETF 투자자는 직접 적용이 안 됩니다. 간접수혜만 가능해요. 결국 3중 혜택이 아니라 사실상 2중 혜택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는 간접수혜고 나머지 하나도 완전 비과세가 아니고 유튜브에서 황금구조라고 했던 것의 실체가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ETF 투자자한테도 분리과세가 간접적으로 작동하는 경로가 있어요. 이게 오히려 직접 혜택보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ETF 투자자는 분리과세 수혜를 아예 못 받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리과세는 내 손에 직접 들어오는 선물은 아닌데 내가 산 ETF 안에 있는 기업들이 배당을 더 주게 만드는 비료 같은 거예요. 비료를 뿌리면 땅이 좋아지고 열매가 커지잖아요? 분리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려고 배당을 늘리면 그 기업이 들어있는 ETF의 분배금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직접 혜택은 아닌데 간접적으로 내 수익이 좋아지는 구조인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요.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전체 상장사의 45%까지 늘었어요.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겁니다.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배당을 10% 이상 올린 기업. 이런 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ETF에 담기는 종목들의 배당 퀄리티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4대 금융지주를 보면 확 와닿습니다. KB금융은 주주 환원율 52.4%를 찍었고 신한금융도 50.2%까지 올렸어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2025년 결산 배당이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습니다. 하나금융도 총 현금 배당이 전년 대비 10% 늘었고요. 이 기업들이 다 고배당 ETF에 들어있는 종목이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플러스 고배당주 ETF 기준으로 5년 수익률이 140.9%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50.6%였어요. 약 9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1년 수익률도 19.7%, 3년은 41.6%예요.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2.5에서 3.5%인 걸 생각하면 차원이 다른 수준이죠.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더 확실합니다. 이 ETF의 순자산이 2024년 말 4,539억 원에서 2025년 말 1조 8,748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커졌어요. 배당 ETF 전체로 보면 자금 유입이 2,700억 원에서 2.7조 원으로 10배 폭증했습니다. 시장이 이 구조에 돈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연평균 배당 성장률도 주목할 만합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ETF의 12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약 10.5%예요. 72법칙을 적용하면 약 7.2년마다 받는 배당이 2배가 되는 셈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인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이 ETF를 어디에 담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ISA 계좌 안에서 배당 ETF를 매수하면 세금을 지금 안 내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26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서민형은 1000만 원이에요. 1억을 투자해서 5% 배당을 받으면 연간 500만 원인데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이 약 77만 원 나가거든요. ISA에서는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가니까 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ISA가 만기되면 60일 안에 IRP 같은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데 이때 추가 세액공제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거라 효과가 큽니다. 기존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에 300만 원이 더해져서 해당 연도에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6월에 국민성장 ISA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기존 ISA와 별도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존보다 비과세 혜택이 더 커질 거라 주목할 만해요. 근데 이 구조를 세팅할 때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할 게 있어요. 배당 ETF도 주식이에요. 시장이 빠지면 같이 빠집니다. 2015년 중국 쇼크, 2020년 코로나, 2022년 금리 급등 때 배당 ETF도 예외 없이 하락했어요. 특히 고배당 ETF는 금융주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라서 금융 섹터가 흔들리면 타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절세 구조가 아무리 좋아도 원금이 줄어들면 소용없으니까 이 점은 꼭 인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말하는 배당 ETF 3중 혜택, 분리과세, 밸류업, ISA. 이 세 개가 겹치니까 황금 구조라고 했는데 핵심이 하나 틀렸습니다. 분리과세는 ETF에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개별 상장 기업의 현금 배당에만 해당됩니다. ISA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비과세가 아닙니다. 세금을 지금 안 내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구조이고 비과세 한도를 넘기면 9.9%가 과세됩니다. 그럼 ETF 투자자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분리과세가 기업들의 배당을 끌어올리고 그 기업이 편입된 ETF의 분배금과 주가가 함께 올라가는 간접 수혜 구조가 작동하고 있어요. 실제로 고배당 ETF 자금 유입이 10배 폭증했고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도 전년 대비 2배 늘었습니다. 여기에 ISA 계좌를 조합하면 과세이연의 비과세 한도 500만 원, 만기 후 연금 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까지 직접 세팅할 수 있는 절세 구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3중 혜택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정확히 알고 세팅하는 것. 뭐가 직접 혜택이고 뭐가 간접 수혜인지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걸 구분하는 순간부터가 진짜 절세 전략의 시작입니다. 2025년 상장사 현금 배당 총액이 전년 대비 15% 이상 늘었고 배당을 확대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어요. 흐름 자체는 분명히 ETF 투자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흐름을 제대로 타려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지금 ISA 계좌가 있는 분은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는 분은 올 6월 국민성장 ISA 출시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세무 전문가 상담도 꼭 받아보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